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우 대표입니다. 저희 쿠알라룸푸르 현지 사무실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상담하는 케이스가 바로 현지에서 가디언 비자로 국제학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MMTH로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MMTH 비자를 하고 싶다라고 오는 상담보다 현지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특히 가디언 비자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부동산을 매수해야겠다, 그리고 MMTH를 빨리 신청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가디언 비자가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의 본질은 바로 부동산에 있습니다. 그걸 가장 빠르게 캐치하는 것도 현지에 계시는 최소 1년, 2년 이상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인데요. 왜 이분들이 기존의 가디언 비자 그리고 월세에서 MMTH 그리고 부동산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실제로 저희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의 매수를 검토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MTH 신청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부동산에 있습니다. MMTH는 영주권이 아니라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자의 필수 사항으로 부동산 구매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턱이 높아졌거든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 말레이시아에서 MMTH 진행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따로 부동산 구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MMTH 비자가 중단된 이후에 2025년에 다시 재개 발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MMTH 비자를 신청하려면 부동산을 구매해라, 이게 이제 필수 조건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망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MMTH를 하려고 기다렸던 대기 수요들은 빠르게 MMTH를 진행을 하셨고요. MMTH는 어프로블 레터 나온 기점으로 2년 전까지 구매한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부동산을 매수하셨던 분 중에 2년이 지나지 않았던 분들은 MMTH를 신청해서 진행을 하셨고요. 실제로 MMTH를 기다렸던 분들은 이거 부동산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담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 가디언 비자라든지 다른 어떤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우선해서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환율의 경우에는 재작년 한 겨울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그리고 렌트비도 공교롭게도 그때 시점 조금 전이긴 하지만 재작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거기서부터도 더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환율도 좋았고, 그러니까 링깃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죠. 렌트비도 부담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MMTH를 취득하려면 부동산을 구매해라, 이런 내용들이 먼저 공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굳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딱 작년 한 중순, 작년 이맘때쯤부터 부동산 월세 가격이 본격적으로 좀 체감될 정도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찍으면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이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렌트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실제로 KLCC 트윈타워가 있는 도심 쪽,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몽키아라, 대표적인 한인타운이라고 할 수 있죠. 몽키아라, 그리고 대사파크, 그리고 이 주변에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렌트비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도 이제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이거 또 오를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렌트비를 내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저부터도 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2년, 3년, 4년 거주하셨던 분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먼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렌트비하고 환율이 부담되는 시점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곡점을 지나는 어떤 기간인 것 같아요. 내가 실거주할 곳이면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월세로 나가는 비용을 세이브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매매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월세로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비자의 종류를 안정적인 MMTH로 바꾸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일단 렌트로 살아보자, 학교에서 주는 가디언 비자로 살아보자, 이렇게 대부분 진행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이제 막 처음 가거나 혹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덜컥 부동산을 사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상담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실거주할 부동산은 가능하면 지금 매수해서 비자까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재원이 아니시고 장기로 자녀를 국제학교 보낼 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고 실거주 플랜을 같이 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월세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월세가 많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몬키아라에 대장 콘도미니엄으로 불리는 레지던시 22가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줄여서 R22라고 하는데 R22의 경우에는 가든 인터내셔널 스쿨, 그러니까 GIS죠. GIS하고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GIS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콘도입니다. R22는 2018년에 완공된 콘도거든요. 벌써 이제 지어진 지 한 10년 차 되는 콘도인데요. 최근 3년간 사실 가장 많이 오른 콘도미니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콘도입니다. 2020 스퀘어핏 정도 50평형 정도 되는 R22 가격이 불과 3년 전에 한 1.9밀리언? 1.9에서 금매로 나오면 1.8밀리언 링깃,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올해는 2.4에서 2.6밀리언 링깃까지도 올랐습니다. 대략적으로 9억 이상 되는 금액인데요. 불과 몇 년 만에 2억 이상 올랐다는 게 현지에서는 정말 되게 놀라운 상승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실상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렌트비도 오르고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매물 시세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R22 콘도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몬키아라로 봤을 때는 세니 콘도도 있고 MK10, MK11, MK28 또 그 밖에 많은 유명한 대표로 불리우는 콘도들이 있는데 이 콘도들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렌트비의 상승과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한국분들이 이거 정말 심상치 않다라고 작년부터 느끼셨는데 2026년 6월을 지난 시점에서는 저는 그냥 매수하기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 거주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콘도를 매수하면서 MMTH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거주는 아무래도 평형대가 좀 커지기 때문에 금액이 좀 부담되니 작은 평형 혹은 신축 분양 콘도를 매수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서 월세에 충당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객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다들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가족들마다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원하시는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정말 부동산은 우리 가족의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투자 수익률을 제일 높일 수 있는 매물, 그리고 엑시트 전략이 확실한 매물 위주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각 고객들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과 논의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을 매수할지 전략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상담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 다음에 MMTH 비자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자녀의 국제학교 상담으로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 커넥트인 아시아는 비자 부동산 전문 업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객 상담을 해보면 국제학교가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국제학교를 전문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이사님을 모셔와서 비자, 부동산, 국제학교 이 세 가지의 핵심 카테고리를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에 자녀의 국제학교가 가장 중심이고 부동산과 비자가 옆으로 붙는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국제학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의 안정성을 먼저 두고 비자와 부동산을 고민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결국에 MMTH를 신청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가디언 비자를 내주지 않는 말레이시아의 탑 스쿨에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현지에서 일하는 워킹 비자를 받지 않는 이상은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디언 비자를 내주는 학교로 접근을 하셨다가 결국에 이 학교에 만족을 못 하시고 우리는 탑 학교, 가디언 비자를 내주지 않는 MMTH 비자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학교에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현지의 탑 학교로 불리우는 ISK라든지 앨리스 스미스 이런 학교들은 비자를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물론 GIS나 MKIS도 작년까지는 가디언 비자를 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에는 좀 내주는 케이스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ISKL이나 앨리스 스미스를 지원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MMTH 비자 취득을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하십니다.